박근혜 대통령의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고 저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통영고성 4.3 보궐선거 대한애국당 예비후보 박정정 예비후보를 모시고 정견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박정정 후보님은 우리 통영에서 특히 통영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우리 정치인입니다. 이번에는 대한애국당 당적으로 해서 4.3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거에 많이 출마하셨는데 이번에 또 국회의원 선거에는 오랜만에 또 예비후보로 등록하셨네요. 예. 그래요. 지난 6.13 통영시장 선거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제 끝인가라고 저도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저에 있는 이 입장을 보았을 때,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 여러 선거에 또 특히 많이 출마하셨는데 선거 출마의 달인 괜찮습니까? 한 몇 번 정도 출마하셨죠? 그래 여러 번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 한 번도 빼지 않고 출마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제가 당직을 갖고 출마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은 당에 대한 기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지만은 주위 사람들의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갖고 출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또 출마하셨다고 하시니까 역시 우리 박정정 후보님은 역시 소신이 대단하시고 또 정치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그런 확고한 또 철학이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부연한다면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특히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민선직도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젊은 날에 상한생도 시절의 그 생활 신유를 지금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애국심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애국심이 없이는 정치하지도 못하고 또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의 이익 추구만 하는 개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확고한 사생관과 국가 간 그리고 세계관을 갖는 그러한 애국심이 있는 공무원, 애국심이 있는 민선 의원들이 있어야만이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박정정 후보님은 해군사관학교 출신답게 모든 것이 가치가 애국심의 발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빠짐없이 출마를 하셨다 그러셨는데 참 제 개인적으로도 한 번도 당선이 못 되셨죠? 네, 되지 못했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번에는 어떻게 확고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는 지금 이 시국이 난세입니다. 네. 난세에는 보통 사람보다 특별한 투지력과 의지력 그리고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야 이 난세를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좋습니다. 저 국가 파괴당이 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비리당이 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 출마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당의 국회의원의 비리에 의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필요 없는 보궐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의미에서도 출마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애국 민주당, 대한애국당은 정말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고 이 나라의 법치와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당입니다. 대한애국당 후보답게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그렇습니다. 재미있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 없으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어떤 증거 말씀하십니까? 좀 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2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국가의 건국정신과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정신을 갖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10대 강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사실 롤모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서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 만에 우리 현 대통령을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상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가면 영어로,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프랑스에 가면 불어로 얼마나 품격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품격은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A4 용지를 보고 그 대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국격을 갖다가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다시피 했던 국민교육 헌장 생각이 납니까? 네, 납니다. 이 국민교육 헌장은 대단한 문장입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발표하고 난 뒤에 중국의 장개석이,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 동남아의 모든 국가 또 전 세계 국가들도 도대체 이런 헌장이 있느냐? 우리가 못했다.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 교육 헌장 그 자체가 벌써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정조조 때문에 뭐 안 됐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은 아예 국민교육 헌장을 갖다 김영삼 정부 때 그 문민정부라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실질과 능력을 형성하며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영속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더럽힌다. 안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령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